제가 보는 카이스트생들은 다 천재였거든요. 그분들 만나면 다 자기는 쓰레기라고 해요. 논문이 나오는 데까지 한 길게는 5년, 10년 나오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매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과정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진짜 자산인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구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 데이터라고 하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연구원들의 모든 기록물이에요. 좀 쉽게 얘기해서 연구 노트라고 하고요. 연구 노트의 가운데를 따서 구노 서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짜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다. 연트도 아니고 구트도 아니고 구노네, 구노. 구노, 네. 되게 심한데요. 심오하다고요? 연구는 한자고 노트에 네, 영어의 한자를 따서 구노가 연상이 어떻게 돼요? 그냥 구노입니다 하면은 살짝 포차 느낌도 좀 있고 굉장히 심오한 줄 알았더니 연구 노트에 그 중간에 두 자를 땄구나. 네.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 연구 데이터다 보니까 위변조가 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보다 좀 보안 수준이 좀 더 높게 요구되는 데이터다 보니까 위변조가 되면 안 돼서 저희도 지금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위변조에 강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연구원이 이 시간에 연구한 게 맞다라고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막 내가 연구하고 있는데 누가 그거 몰래 훔쳐가서 네. 자기가 한 거. 네. 근데 그걸 내 연구 노트가 있으면 사실은 내가 한 거야.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증거물이 생기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님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연구했는데 연구원애가 훔쳐가가지고 자기 논문으로 발표해요. 그래서 그게 막 인생에 너무 배신감과 막 회한이 있었다고. 근데 군호가 있었으면 내가 한 거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실제로 특허 소송 되게 많고요. 제가 옛날에 한 되게 큰 화장품 회사랑 일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품 회사 대 화장품 회사 소송이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한 연구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때 연구 노트만 제대로 썼어도 이 소송은 이미 1년 내로 끝났을 건데 그게 없어서 지금 10년째 소송 중이라고 하시면서 그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연구 노트가 보통은 이게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하고 이번에 테스트하고 결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종이도 있고요. 저희가 쓰는 워드나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도 다 자료가 많아요. 요즘은 과별로 분야별로 다 쓰는 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연구원들이 나오는 모든 로우 데이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문이나 보고서 말고 그 전 단계의 데이터들을 다 연구 노트라고. 로우 데이터구나. 네. 논문이야 이미 뭐 출판이 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그거 자체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네. 보통은 시점이 중요하면 일부러 제 메일 계정으로 제가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그게 사실은 중요하신. 메일에 타임스탬프가 딱 찍히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걸 아예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타임스탬프를 찍은 그 시점, 로 데이터가 기록된 시점을 블록체인 기반에 기록하니까 그건 뭐 유연주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네. 기술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근데 연구 노트를 쓰는 것 자체의 편리함도 제공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저희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구노트가 되게 형식적이었어요. 회색 배경 이런 시스템이어가지고 편집기 제공하면서 여기서 써라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그럼 연구원들은 이미 뭐 노트나 뭐 다른 걸 쓰는데 거기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중일이라고 하고 되게 쓰기 싫어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플해요. 그냥 구글 드라이브처럼 드래그앤드랍 하면 끝나요. 끝나고 구글 드라이브도 연동되어 있고 코딩하시는 분들은 깃허브이란 사이트에서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동으로 긁어와요. 이분이 뭐 했는지. 코딩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지적 자산에 타임스탬프를 찍고 이 네. 사람이 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메인 메시지가 따로 쓰지 마세요예요. 원래 그 분야마다 편한 툴들은 다 있거든요. 거기서 작성하고 업로드만 하면 우리가 인증 다 해준다. 가 저희 메인 메시지예요. 연구 분야의 공정 서비스 같다 그죠? 맞습니다.
카이스트 창업원에서는 이런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경진대회를 한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때 저희 서비스 써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데이터들을 다 업로드해서 그분들이 자기 거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왜냐면 특히 예비 창업자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누가 이거 가져갈까봐 발표 그치. 듣고 그럴 때 좀 보호해주려고 창업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같이 연계해서 창업가들에게 제공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커톤 같은 거 할 때 네. 막 발표하고 실제로 내가 한 거를 딱 인정하고 네.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기록하면 네.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맞아요. 모두 사인으로 사인하게 하면 되겠다. 아, 그래서 API 네. 이렇게 같이 말하셨으니까. 함께 네. 아이파이 썼어야 되겠네. 네. 영업하셔야 되겠다. 네네네. 아, 이렇게 또 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게요. 영광의 자리네요. 대표님은 언제 창업하신가요? 저는 2019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석사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한 케이스예요. 아, 석사를 하셨어요? 네. 전공은 뭐 하신가요? 저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기술요? 이렇게 제가 막 블록체인 이런 말해서 공대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학부는 문예창작학과 나왔고 꿈이 희곡 작가였었어요. 네, 희곡 작가였는데 작가 못 돼가지고 아, 문화기술학과라는 거 있어요? 네, 문화기술대학원이 있고요. 융합적인 과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기술로서 좀 풀어가는 과거든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 입학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창업 쪽으로 연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 수업도 듣고 문화기술대학원 수업도 듣고. 아, 창업에 관심이 있었구나. 네, 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약간 지나가다가 가로등 하나 꺼져도 못 보는 스타일? 이거 왜 꺼져 있어? 하고 바로 전화하고 뭔가 물건을 봐도 이거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지? 라는 약간 불만을 입에 되게 달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네가 만들어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나? 그러니까 하는 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실제로 그때 한번 창업을 했었어요. 석사 때도. 동기들이랑. 네. 아니면서? 네. 뭐로 하셨어요? 그때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화장품 정품 인증하는 솔루션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그게 있어요. 화장품 정품 인증을 하려면 이게 트래킹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맞아요. 공장에서부터. 근데 택배 기사님들이 안 찍어줘요. 너무 바빠서. 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블록체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막 기획하고 그랬는데 느꼈던 게 내가 시장을 너무 몰랐다. 왜냐면 제가 뭐 화장품 회사를 다녀본 것도 아니고 물류 회사를 다녀본 것도 아니니까 너무 블록체인 기술만 공부하고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내 역량으로는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정리를 하고 나와서 그러면 내가 아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문과인데 카이스트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카이스트생들은 다 천재였거든요. 다 천재인데 그분들 만나면 다 자기는 쓰레기라고 해요. 왜냐면 논문이 나오는 데까지 한 2년, 길게는 5년, 10년 나오잖아요. 그게 안 나오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동안의 자괴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매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카이스트 입학한 것만 해도 막 박수 칠 일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나서 이 과정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네? 근데 이건 진짜 자산인데 여기 블록체인 넣으면 좀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되게 만들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메인 비전으로 해서 계속 서비스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일종의 연민에서 출발한 사업이네요. 천재라고 생각했던 카이스트 학생들이 스스로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근데 그들이 불쌍해 보여서 불쌍해 보여서 이제 불쌍하지 않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걸 느끼면 좋겠다. 그치 그치. 야, 근데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하시네요.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사업이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한 명당 뭐 100만 원인데 이렇게 돈으로 보는 게 있고 저 친구들이 굉장히 뛰었는데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하는데 내가 저 친구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러면 연구할 때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 멋지지 않을까? 도움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창업의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동기가 순수하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 견디기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맞아. 좋네요. 저 전세석이 100만 원이야. 근데 힘들 때는 야, 돈 벌지 말지 뭐 이랬는데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저 친구들이 힘든 게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 회사가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돈도 뭐 모자랄 때도 있고 팀 간에 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동기가 되게 순수하면 내가 그래도 참고 견뎌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성공시켜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힘들 때 잘 버티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진짜 맞는 않을까? 것 같아요. 힘드시나요? 항상 힘들죠. 항상 힘들어요. 매우 힘드나요? 매우 힘들죠. 저는 가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가끔 재밌고 나머지는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가끔 즐거운 순간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게 딱 그 내용으로 썼거든요. 아 진짜요? 찰나의 기쁨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일하면서. 저는 그 서비스 출시하거나 업데이트 하기 전날에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밤을 새면서 테스팅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때가 우리 팀이 된 것 같고 그때만큼 저희가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없고 사실 저는 문과 나왔잖아요. 그날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막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럼 보통 같은 경우는 개발자한테 이 기능 안 됩니다. 이렇게 넘겼었는데 요즘은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해서 접근해보고 저렇게 해서 접근해보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해서 개발자한테 이렇게 했을 땐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땐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쪽에 문제일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까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저도 3년 차가 되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컸다. 문과생이었는데 이런 개발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맞아요. 제가 찝은 곳에 정확히 문제가 맞아요. 그러면은 와 나 진짜 똑똑하다. 새벽에 저희끼리 막 고객은 우리가 이런 거 알까? 이런 말도 하고 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막상 출시돼서 막 반응 오면은 영업팀에 진짜 감사하다고 전화 오는 고객도 있어요. 이 기능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화 오는 데도 있어요. 짠하다.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대부분 투자 받으러 다닐 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발 저는 회사 안에 있고 싶다. 근데 약간 제 역할이 대표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메인 역할이. 그래서 보통은 고통스럽고 정말 그렇게 팀 안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나고 우리 팀원 자체가 성장한다고 느낄 때 그때 좀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아까 그 고객들이 막 고맙다고 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실제로 좀 멋진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실제로 어떤 한 고객이 정말 전화 와서 맨 처음에 쌍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없는 기능이거든요? 원래 없는 기능인데 왜 이 기능이 없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막 엄청 화를 내셨어요. 영업팀에서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개발팀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개발팀원이 받았는데 그 개발팀한테도 계속 쌍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욕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욕을 정말 잘하셨어요. 개발팀에서 좀 어떻게 잠깐이라도 해결을 좀 해주셨어요. 원래 없는 기능이지만 너무 요구하셔가지고 잠깐만 해드렸는데 그분이 재결제를 하셨어요. 그때 그 개발자분이 진짜 울었어요. 역시 욕을 먹으면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서비스 사업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도 B2B로 하는 사업이고 사실 고객층이 되게 많이 겹쳐요. 제가 막 연구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은 서비스 기업도 R&D를 해요. R&D 없이는 스타트업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R&D 과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스타트업이나 기업 고객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 가설이랑 조금 달랐던 게 저희는 연구원들 대상으로 인터뷰만 하고 연구원들 대상으로 UI를 짰는데 고객이 처음에 다 스타트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연구원들은 연구노트가 당연한 거고 연구노트 원래 불편한 거야. 그리고 교수님한테 사달라고 어떻게 얘기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주는 사람이랑 쓰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은 이게 인력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연구노트 관리에 이거 효율적이면은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연구노트가 뭔지 모르겠어. 오히려 이걸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툴로.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 고객이 나오면서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반응 보고 UI를 전면 개편했어요. 아예 스타트업 협업 툴처럼 아이콘 들어가고 원래는 조금 고지식한 분위기였다면 회색. 이제 아예 바꿔가지고 지금은 되게 젊고 빠른 느낌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고객이 급증했었어요. 야, 그거는 진짜 제품 기획 측면에서는 엄청난 전환이다, 그죠? 맞아요.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던 고객군을 발견을 한 거고. 근데 오히려 지금 기업 고객이 많아지니까 또 다시 대학원, 연구실 고객이 다시 많아져요. 이게 소문이 나고 레퍼런스가 생기니까 도입하려는 분들이랑 특히 이제 막 부임하신 교수님들, 젊은 교수님이고 세팅하려는 교수님들 수요부터 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네?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창업하시고 몇 달 만에 이렇게 매출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희도 3년 차인데 그래도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제품 개발하는 데만. 개발을 우리가 이제 나름 기획하고 고객들한테 처음에 딱 던져봤는데 네. 실제 반응은 예상하고는 좀 달랐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 좀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첫 매출이 낼 때까지? 처음 매출이 기업이었고요. 아직도 담당자 이름도 기억을 해요. 김모 씨인가요? 이모 씨인가요? 김모 씨예요. 김모 씨. 김모 씨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결제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왜 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연구실에서 살 거라고 해서 계속 연구실 쪽으로만 타겟을 하고 메시지도 저희 메인 메시지도 다 연구실이었는데 왜 사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게 가설은 100% 틀리고 시장 가봐야 안다거든요. 물론 가설은 있어야겠지만 맞으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무조건 틀린다라고 요즘은 생각을 해요. 대표님이 첫 창업에서도 사실은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달랐다고 맞아요. 이해했고 이것도 네.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 메시지 반응이 이쪽에서 날 때 네.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캐치가 되게 쉬웠던 게 결제가 나버리니까 결제가 연속으로 그 기업들만 연속으로 났어요? 네, 연속으로 해요. 하나가 났으면 이게 뭐 노이즈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연속으로 나버리니까 그때는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획팀부터 불러서 인터뷰 다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레퍼런스 삼았던 툴도 아예 바뀌고 하면서 그거는 정말 디자인부터 해서 개발까지 닥달하면서 진짜 빨리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랑 기능이랑 그런 거를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 반영했구나. 네, 진짜 바로 했고 저희는 영업팀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의는 이렇게 마케팅으로 오지만 영업팀원이 직접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고 막 견적서 나가다 보니까 목소리를 바로바로 듣고 그거를 계속 트래킹을 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 몇 번 나왔는지랑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분노의 내 게이지도 같이 체크해요. 분노 게이지를 보고 네. 이건 진짜 간절하다. 그러니까 막 욕하시는 분이랑 그냥 되게 젠틀하게 얘기했다라. 저희는 이 중요도를 저희가 가중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저희도. 대표님도 이제 B2B 영업이니까 네. 영업의 뭐 멋진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희도 스타트업 위주로 했는데 이게 점점 파이를 키워나가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큰 단위 영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보통 큰 단위 영업은 정말 1년이 걸려요. 왜냐면 예산 편성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업 팀원을 처음으로 한 명을 고용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대학교란 대학교에 막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여가지고 문이 안 열려서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흡연실에 리플렛만 이렇게 놓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찐 영업맨이네.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매주 이렇게 리포트로 보면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거절당하는 게 거의 메인 일이고 옛날에는 그래도 문 안에는 들어가서라도 거절당했는데 이제는 그 추운 날에 밖에서 아예 막혀버리니까 이런 아웃바운드 영업의 실패를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흡연실 얘기하니까 저도 옛날에 제 아는 친구가 영업 성공 스토리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 친구는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에 이제 영업하겠다고 그러면 그 흡연실에 가서 한 달 내내 담배 피워. 한 달 내내 계속 흡연실에만 있는 거야. 얼굴이 계속 보이겠네요. 쟤 그러니까 누구지? 온몸에 이렇게 담배 연기로 쩔어서 한 달 내내 담배를 피고 있으면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당신 누구냐? 그러면 사실 내가 이런 솔루션을 팔러 왔는데 그 중에 저 친구가 거기 담당이야. 그러면 그 친구 불러서 같이 담배 피고 그래서 와서 이제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또 밥도 먹고 이러면서 결국은 계약을 따내더라고요. 그건 진짜 짠하다. 그쵸. 말이 대표님한테는 그냥 흡연실 가서 우리 팜플렛하고 브로셔 놔두고 왔어요라고 하지만 거기서 계속 담배 피면서 기다렸을 거야. 맞아요. 문 누가 열면 같이 들어가 보려고도 기다리고 하니까. 짠하다. 네. 그분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12월 25일에 결혼하십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뭐 이미 결혼해 모르겠네요. 네.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네요. 네, 맞아요. B2B 영업은 1년을 타겟팅 해야 되는구나, 그죠? 네, 1년 전부터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대표님도 영업은 뛰잖아요. 하죠. 네, 저도 많이 하죠. 대표님이 영업이 뛰면 뭐 회사가 잘 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 첫 번째 매출이 그러면 언제쯤 난 거예요? 저희가 작년 한 3월쯤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만든 지 1년 정도 됐고, 네. 매출의 성장률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3배가 뛰었어요, 매출이. 역시 흡연실에 간 보람이 있구나. 그쵸.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마케팅팀도 그렇고 영업팀도 그렇고 개발팀도 그렇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진짜 뭐 간단한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그 그럼요. 업데이트 하나는 기획팀이 해줘야 되고 디자인팀이 해줘야 되고 개발팀이 해줘야 되고 그거를 마케팅팀이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영업팀도 그걸 알려고 막 포인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종합 예술이죠, 사실. 그래서 모든 팀이 매주의 긴장 속에서 되게 살아갔었고 그때부터 진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명의 직원을 가진 CEO잖아요. 네, 그쵸. 좀 부담감도 있겠네요. 많아요. 특히 투자 유치할 때 되면은 그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어오는 이유가 실패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런웨이가 정말 짧아지면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돈이 있으면은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그러면 이거에서 배운 점 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또 열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해와야 되는 일이고 투자 유치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의 기회를 늘리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거를 못할까봐가 되게 걱정돼요. 이들에게 압박이 가고 이들이 막 이런 거 도전해보고 실무진들은 오히려 더 고객이랑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안 돼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분들이 해보고 싶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커요.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동일하다고 보면 누가 같은 시간과 같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시도를 하느냐가 이제 성공하는 회사, 그다음에 실패하는 회사로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최적화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계속 노력하잖아요. 대표님은 어쨌든 내가 창업자로서 2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친구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그들이 꿈꾸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를 안 하는 투자자들이 좀 안타깝네. 누구야 도대체? 누가 투자를? 누구? 두 분은 근데 얘기하니까 시간이 좀 짧다, 그죠? 이게 할 얘기도 되게 많은데 나중에 우리가 베스트 참여자가 있으면 그때는 한번 따로 모아서 밤새 토론하고 라이브로 갈까요? 퇴근하시고 이제 모든 연구원이 군호를 쓰는 그날까지 좋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군호를 쓰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